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3월 15일 통계청은 국민 삶의 질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도가 2009년 이래 가장 높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거리 두기와 심리적 위축감 등이 큰 이유겠죠. 전국에 보인다 첫 순서입니다. 이곳에 가면 사람 냄새가 가득하다고들 하죠.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제천의 시장으로 구경 가보실까요?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시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제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식사 즐기기에는 좋은 공간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필품과 먹을거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곳 전통시장에 최근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는데요. 특별한 공간으로 새로워지고 젊어진 제천 전통시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스테이크도 있고 수제 맥주도 있고. 근데 잠깐만요. 무슨 시장에 스테이크하고 수제 맥주가 있죠? 진짜 있어요. 가보시면 알아요. 진짜 있다고요? 오? 여러분,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스테이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천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는데요. 어디지? 맥주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예,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맥주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끌려왔는데요. 여기 무슨 양조장이 있어요? 예, 맥주 만드는 양조장인데요. 네? 예, 여기 제천시 중앙시장 내 상권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맥주 양조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한가운데 있는 맥주 양조장이라니 너무 신기한데요. 시장 안에 양조장이 들어선 이유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덕분이랍니다. 르네상스 사업구역은 이곳 중앙시장과 옆에 내토시장, 동문시장, 문화의 거리, 또 그 옆쪽에 있는 명소화 거리 5개 구역을 제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구역으로 정해서 활성화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등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한답니다. 이곳에 맥주 양조장과 펍을 조성한 것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와, 여기서 그럼 맥주를 만드시는 건가요? 예, 여기서 맥주를 만듭니다. 맥주를 만들 때는 이 앞에 보이는 탱크가 그 물을 끓이는 탱크인데요. 60도에서 70도 정도로 물을 끓인 다음에 옆에 있는 통이 이제 당화조라고 해서 당을 뽑아내는 통인데요. 우리가 메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메가를 넣어서 물하고 섞인 다음에 그런 달달한 엿기름을 뽑아서 옆에 통에다가 옮깁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호프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홉이라고 하는데 이 홉을 넣어서 맥주의 쓴맛, 그다음에 향미, 그다음에 아로마를 만들어줘요. 홍성태 대표는 오래전부터 제천시 봉양읍에서 수제 맥주 공장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시장 한가운데 또 다른 맥주 양조장을 조성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맥주가 총 몇 종류나 될까요? 현재는 이제 1차적으로 2종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6종류까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막걸리도 아니고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니 정말 색다른 체험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양한 맥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들 다 이곳에서 만든 걸까요? 와, 맥주 종류가 정말 많네요. 와, 이게 다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맥주인가요? 예, 저희 이제 봉양에 있는 양조장하고 여기 양조장에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 진짜 사실 맥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맘 같아서 진짜 다 맛보고 싶은데요. 촬영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혹시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여러 가지 맥주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베론이라는 맥주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수제 맥주. 맥주 따르는 소리는 청아하고 그 빛깔은 영롱합니다.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풍미롭다고 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독특한데요? 향도
맥주 있으면서 고소하기도 하고요. 너무 맛있는데요? 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펍에서 이처럼 맛 좋은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맥주를 만들어서 제천 오시면은 나는 꼭 제천에서 나오는 맥주를 먹고 싶다. 그럼 제천 맥주를 먹고 선물로 사가고 즐기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그게 바라는 겁니다. 근데 좀 아쉬운데요? 뭐가 아쉬운? 아니, 이렇게 맛있는 맥주와 함께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이 옆에요. 모아키친이라고 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주방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곳 전통시장에 수제 맥주뿐 아니라 모아 키친으로 함께하는 특별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맥주엔 역시 닭강정이죠. 맥주와의 환상궁합 닭강정입니다. 손질한 닭을 깨끗한 기름으로 바삭하게 튀긴 후 미리 준비한 특제 소스와 함께 뜨거운 불로 맛있게 볶아주는데요. 고소한 닭강정 냄새. 맥주 안주와 찰떡궁합. 둘이 먹다가 셋이 사라져도 모를 맛있는 닭강정 드셔보세요. 닭강정!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닭강정뿐만이 아닙니다. 소고기 부채살을 시즈닝하고 숙성한 후 고온 철판에서 빠르게 굽는데요. 육질을 부드럽게 해 풍부한 육즙으로 맛을 낸 이곳은 도시락 형태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스테이크 드셔보세요. 우와, 아니 시장에서 스테이크를요? 토스트기로 구운 식빵 위에 특제 소스를 뿌립니다. 그 위에 치즈와 아보카도를 올리고 에그마요와 토마토, 로메인 상추까지 올려서 식빵을 덮어주면 짜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맥주와 함께 맛있는 샌드위치 어떠세요? 우와, 샌드위치까지 너무 맛있겠다. 피자도 준비되고요. 이국의 향 가득한 베트남 쌀국수도 있답니다. 전 정말 먹을 복이 터진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와, 스테이크부터. 우와.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이제 업소가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으로 좀 해볼까 해서 호프집은 이제 영업은 중단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호프 홀 장사까지 같이 했었는데 이제 홀 장사까지 같이 배달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한테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워요. 와. 단양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여기 사업단에서 이제 이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잘 되면 일단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먼저겠고요. 그리고 더 이제 계속해서 잘 된다면은 프랜차이즈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에서 이제 이 청년들 지원 사업하는 거라서 2년 동안 임대료 없이 영업할 수 있어요. 시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새로 다 리모델링하고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청년들은 부담 없이 장사하고 시민들은 새롭게 꾸며진 공간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접할 수 있어 전통시장의 활력이 채워집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좋아해요. 제천에는 이런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중앙시장의 제천의 시내 그 가운데에 이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 가족들하고 나와서 이렇게 식사 즐기기에는 좋은 공간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들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이게 시장 활성화에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적북적 와글와글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요즘인데요. 색다른 즐거움과 다양한 먹거리로 전통시장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특별한 수제 맥주 만드는 모습도 만나고 모아키친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 냄새 가득한 제천 전통시장에서 활기 가득한 날들 보내세요.
네, 보통 시장에 놀러 가면 전이나 길거리 어묵, 순대를 먹고 오곤 하잖아요. 그런데 제천 중앙시장에 가면 피자와 샌드위치, 쌀국수에 맥주까지 즐길 수 있네요. 요즘 전통시장에는 봄과 함께 묘목과 꽃화분들이 눈에 띄던데요.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시장나들이 어떠실까요? 지난 4일부터 시작돼 13일 진화된 동해안 산불. 역대 최대 피해,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죠. 화마가 삼켜버린 지역, 긴박했던 열흘간의 상황을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경북 울진군 두천리, 11시 14분 42초. 화면 왼쪽 위에 하얀 연기가 살포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불고 있는 초속 12에서 15m의 강풍. 태풍급 바람은 불꽃을 키우고 불길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20분, 산 전체는 벌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2시 10분쯤 산불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습니다. 소방청도 오후 1시 50분쯤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는 산불 진화 헬기 28대와 진화대원 417명이 투입돼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산불이 확산된 지점과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와의 거리가 불과 3-4km에 불과해 원전 방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설마 했던 산불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들끓는 화마는 경북 울진을 시작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시뻘겋게 집어삼켰는데요. 아찔하고 숨막혔던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3월 4일 금요일 오후 경북 울진의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너머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는데요.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 옆 배수로에서 처음 시작된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거센 불길로 커져 도로를 내달리고 산등성이를 모조리 태우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불길의 방향은 강원도 삼척시. 삼척에는 가스 저장소를 비롯해 송전설비 등 산림자원과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어 밤이 늦도록 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금요일 오후, 삼척시 원더급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가방 하나 손에 든 채 급히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대형 산불 소식.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산불이 빨리 진화돼 내 집이 무사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강원도 강릉시 성삼면 송암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동해까지 번지면서 26명이 대피했고 현재 동해고속도로 약 15km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새벽 1시 20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난 불은 동해로 번져 주택 4채와 산림 60헥타르를 태우고 소방당국이 진화 중입니다. 산불은 강릉시 옥계면의 주택에서 시작됐는데 60대 남성이 토치로 불을 질러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거센 강풍에 동해시로 빠르게 번지면서 산불을 피하던 80대 노인 한 명이 넘어져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이렇게 도로가에서 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마을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립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일어나셔서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전한 애도 놀랜다니 엄청 놀랐어요. 지난 2019년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난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캄캄한 밤을 시뻘겋게 물들이며 계속해서 번져나갔는데요. 밤이 깊어질수록 거세만지는 붉은 소용돌이. (3년) 전 발생한 산불보다 훨씬 규모가 큰 산불에 강릉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저지선을 만들고 확산을 막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지만 산불은 인근 동해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떡해, 엄마. 지금까지 산림 500헥타르를 태웠고 건물 6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강릉 간 KTX와 무궁화 열차가 운행을 멈췄고 동해 고속도로 망상 나들목에서 옥계 나들목까지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릉과 동해 지역에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시뻘건 불길이 지금도 타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인력 1,700여 명을 동원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거센 강풍에 동해시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토치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강릉시 옥계면 산불은 쉬지 않고 동해시로 번져 더 큰 피해를 몰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불길을 막아보고자 물을 끼얹고 노력을 기울이지만 날이 밝아도 여전히 산불의 위력은 거세기만 합니다.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소방 헬기가 다시 상공을 날고 열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주민들은 지붕에 물을 뿌리는 등 삶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폭격이라도 당한 듯 하나같이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온 불길에 주변 나무와 바닥 모두를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열기에 터져나가 버렸고 깨져버린 항아리, 그 안에 담겼던 곡물도 세워놨던 자동차도 모두 다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 겨우 대피했던 주민들이 돌아와 이 상황을 마주한다면 얼마나 황망하고 두려울지 가늠키조차 힘듭니다. 체력이 약하고 크게 놀란 어르신들은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상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또 다른 이재민들은 캐리어를 든 채 대피소로 속속 들어옵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됐나 그저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가족과 친지의 안부 전화를 받을 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LNG 생산기지가 있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호산리. 호산리 LNG 생산기지는 국내 중부 지역과 강원 영남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국내 천연가스 제사기지로 저장 탱크 12기가 위치해 있어 소방당국은 기지 주변에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을 총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강풍을 타고 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LNG 생산기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고포마을까지 화마가 접근했는데요. 산불 첫날인 지난 4일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던 LNG 생산기지일 때는 대비를 잘해 현재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7번 국도 주변은 연기로 뒤덮여 한때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는 등 주변 일대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최근 10년 내 발생한 산불 가운데 최대 피해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동해시의 상황도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불은 동해시 만우동, 삼운동, 평릉동 일대에 더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잦아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덩치를 부풀리는 화마는 닥치는 대로 주변을 집어삼키며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성난 불길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 숨조차 쉬기 힘들고 눈을 뜨기 어려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바람에 의해 다시금 불씨가 날아다닐 수 있어 꼼꼼히 현장 잔불까지 정리해야 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 어제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산림 피해는 15,42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3배 규모이며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21,597배에 달할 정도인데요. 봄철 자연을 위협하고 우리 모두를 사지로 내모는 대형 산불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강원 지역 산불은 멈췄지만 전국 곳곳에서 작은 산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충남도에서 일어난 산불 중 절반 이상은 3, 4월에 발생했는데요. 4월 17일까지는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입니다. 봄철 산을 찾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끼 든든히 먹고 나서 어딘가 아쉬울 때, 또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때 디저트로 어떤 음식 드시나요? 혹여나 살이 찔까 봐, 과식으로 건강을 해칠까 봐 디저트가 부담스럽다면 이 음식들을 추천합니다. 맛과 건강을 지키는 디저트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죠. 하지만 지친 일상의 마무리, 나에게 주는 보상,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디저트 없을까요? 아니 왜 없겠어요. 오직 우리 밀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믿을 수 있고 맛이면 맛, 건강이면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곳.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 디저트 카페에서 행복 충전 해보실래요? 건강 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헬시 플레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곳은 건강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먹거리만큼은 정직해야 한다는 사장님의 오랜 신념과 고집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가 건강한 디저트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왔는데 오니까 특이한 게 참 많은데 제가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것들 뭐 있습니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대추차 추천해드릴게요. 대추차 좋지. 네네네. 대추차하고 또 혹시 디저트로 있다면 어떤 거? 흑임자로 만든 흑임자 케이크 추천드릴게요. 야 대추차하고 흑임자 케이크 조합. 네네네. 요거 괜찮네. 네네. 그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흑임자 케이크는 이 집의 대표 디저트인데요. 유기농 우리 밀과 우리 땅에서 자란 흑임자가 듬뿍 들어가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변기령 씨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빵을 시작했는데요. 몸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입맛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았던 거죠. 엄마의 사랑이 담긴 레시피들이 디저트 카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추차는 요즘 더욱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면역력을 키우는 사포닌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 관리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테마로 잡은 만큼 카페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마치 숲에 들어온 듯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이곳은 편백나무를 이용해 꾸며졌습니다. 지치고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방땅들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흑임자하고 네. 여긴 또 대추차. 대추차. 오늘 건강한 디저트를 찾으러 이곳에 오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맛을 좀 네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야, 이게 기대가 되네.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도 수제차를 즐겨 마시는 양성화 리포터인데요. 어떤가요? 진하네요. 네네네. 대추하고 꿀만 들어간 거예요. 와. 아니 지금까지 먹었던 대추차는 네네. 그냥 단맛이 너무 진했는데 이건 어딘가 모르게 이제 고향의 향이 너무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네네네. 대추차 한 입에 높아진 기대감. 과연 사장님이 추천한 흑임자 케이크도 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십니다. 양성화는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단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네네네. 정평이 다 있어요. 근데 달지 않아. 고소하네. 네, 흑임자 그 맛이 있죠. 네. 아니 맛있네. 만드는 과정 제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네네네. 옳다구나. 요거지. 가보시죠. 야, 좀 전에 저희가 그 대추차를 마셨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대추예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 자체가 일반 대추랑 색깔이 많이 다른데 네네네네. 이 전처리 과정이 어떤 과정이 지금 거쳐진 거예요? 네네. 먼저 이렇게 살짝 제가 찜기를 짜요. 네, 감초
물을 조금 추가해서 네. 이제 꿀이랑 네. 이렇게 숙성 과정을 12시간 숙성 과정을 거쳐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는 제빵이라든지 네네네. 뭐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신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네네네. 빵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친정에서 네.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러는지 네.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카페 하기 전에도 만들어 먹던 거였어요. 아, 평상시 댁에서 원래 네네네네. 했던 방식이네요. 네네네네. 자, 이제 다음 과정 어떤 과정 하면 됩니까? 만들어 볼까요? 이제 만들어보자. 이게 다음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네네. 네네. 이제 어겨줘야 돼요. 네. 네. 오랜 시간 잘 고아낸 대추고를 껍질이 다 갈릴 정도로 으깨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와, 지금 짜는 건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맛있죠. 엄청 맛있죠. 제가 하는 게 어떤 맛인지 제가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을 볼게요. 오, 보이세요? 오, 이렇게 오. 대추의 맛과 향을 오롯이 담아낸 대추고. 진짜 꿀 먹는 것 같은데? 네네. 오, 진짜 약간 건강식이 확실하다. 건강한 음료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완벽하게 듭니다. 이야, 이거 제대로네. 따뜻하게 불린 봄 날씨에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향긋한 차와 건강한 디저트가 더 절실해지는 시간인데요. 카페에도 한 잔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건강한 디저트 맛에 빠져 또다시 찾게 된다는 단골들이 대부분인데요. 수제차 같은 걸 이렇게 먹어보면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예, 그런 맛이 난 것 같아요. 안 달아서 좋고요. 이제 거기 이제 재료에 이제 넣는 그대로의 그 맛이 이렇게 느낌이 오고 또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보완할 점들을 그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돼서 네네네. 손님들은 다 가시고 네. 나 홀로 시간. 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정리도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 된 건지 정리할 시간이죠. 새로운 또 공부를 하는 시간도 네네네.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좀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맛과 건강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좀 더 현명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우리 밀의 깊은 풍미는 살리고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맛있게 빚은 수제 디저트. 보다 즐겁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대추를 일일이 쪄내고 12시간 숙성해서 꿀을 넣고 으깨는 과정을 보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네요. 흔히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맛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맛과 향을 오롯이 담아낸 대추차 한 잔이면 봄철 나른할 때, 감기 기운 돋을 때 든든하겠죠. 흔히 사람의 인상을 보면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루를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눈도 반짝이고 얼굴빛도 밝아 보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이를 잊고 사는 무주의 에너자이저 박희축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오, 안녕. 오야, 먹어. 아이 겨울이라 알도 안 날 텐데 알을 얼마나 낳나? 4개 낳네. 어이, 아니 이거 웬 카메라야? 어이, 아니 이거 웬 카메라야? 가만 있어봐, 이 카메라 좀 보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애기 이름을 뭐라고 짓까? 우리 호롱이로 하자. 호롱아 안녕. 예, 저는
무주군 호롱불 마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이축입니다. 올해 6학년 2반입니다. 호롱아, 눈 온다. 우리 눈 쌓이나 할머니들 때문에 한번 동네 한 바퀴 돌아야겠다. 마을에서 젊다 보니까 이제 눈 오면 눈 치울 노인들이 뭐 눈을 치우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장비가 좋아서 막 새벽에 이제 눈을 치워 드리죠.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우리 마을 자랑 좀 할게 호롱아. 우리 마을에 수호신이 있어.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야. 이 나무를 할머니 당산나무,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나무를 할아버지 당산나무라고 해. 550년 됐다고 하는데 나무가 이렇게 크고 멋있어. 교사를 딱 20년 하고 명예퇴직하고. 제가 이제 그 좀 역동적인 삶을 좋아하는데 교사는 이게 좀 정적이고, 제가 계속 교사 생활을 했더라면 이런 다양한 경험, 나를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살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원래 마을 이름이 턱골이에요. 턱골. 터 중에 1번지다. 그래서 아주 좋은 동네다라는 건데, 그러고 막 너무 많은 그 문화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고향에 대해서는 항상 좋았고, 그것도 지금도 엄청 좋고 그래요. 오늘 마을 투어를 나갈게요. 우리 마을은 역사가 550년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효와 예절이 되게 남다른 동네예요. 그래서 일대에서는 양반 동네라고 해요. 출발할까요? 네. 위원장은 중간에 1년 정도를 쉬기는 했는데 12년째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무주는 전국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에 딱 서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면 충청북도 영동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김천이고, 여기로 가면 거창이에요. 그 다음에 무주에서 강을 건너면 금산이에요. 충남. 그래서 5개 도가 만나는 유일한 군이에요. 효열각이라는 말은 효자와 열렬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자랑이고, 그래서 우리 마을이 효와 예절이 남다른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고, 자, 퐁! 주민들이 힘들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제가 뭐 안 한다고 하면 네가 시작한 거니까 네가 매듭을 져야 된다고 계속 못 나가게 해요. 우리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쉬리도 있고 엄청 많아요. 체험객이 오셔갖고 그들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을 같이 느끼면 너무 행복한데, 이거를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는 체험객이랑 같은 마음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즐겁고 오시는 분들도 즐겁고, 그래서 하는 시간들이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걸로 바위를 이렇게 때릴 거야. 그러면 밑에서 자고 있던 물고기들이 나와. 그럼 너는 얼른 이걸로 떠야 돼.
와, 꺾이다. 사실 작긴 한데 예쁘지네요. 딱 보니까 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전남 가서 대나무를 사다 주민들이 직접 엮어서 뗏목을 만들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스릴 있는 거를 하려고 이제 수륙양용차도 준비를 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내가 관광을 가봐야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마을에만 있어서는 개발을 못해요. 다른 마을을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정말 많이 보고 배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마을에 좀 적용시켜 보고 이렇게 하죠.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들 오신다고 그래서 무주의 자랑인 흑돼지라고 아세요? 네, 네, 흑돼지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맛있게 꺼드리려고. 아니 이거 저거다. 이 고기는 가장 살이 많은 고기 중에 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되게들 좋아하는 고기야. 일단 머리는 안 먹어. 이렇게 고기를 벌리면 이렇게 고기 살이 나와. 이제 안 탄 봐. 이거 안 탄 거야. 먹어봐. 그렇게 많이 안 드시네. 맛있네. 아 이게 조금만 더 익으면 고소한데. 어떻게 오늘 즐거웠나요? 네. 아이고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 삶 자체가 퀄리티가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가끔은 존중도 받을 때 내 삶의 이 결과물인가 싶은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 농촌 생활이 너무 즐겁다 또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롱아 이제 운동하러 가자. 운동. 올해 할아버지 목표가 배에 왕자 새기는 거다. 왕자. 나이를 먹을수록 다리도 안 올라가고 너무 힘들어. 오, 오이. 아이고 10분 하랬는데 호롱아 1분도 안 돼서 숨이 차다.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몸이 와. 호롱이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담배도 끊고 왕자도 만들고. 오우. 호롱이한테 할아버지가 왕자 만드는 과정을 보여줄게. 현재는 할아버지 배가 2리터. 자,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은 좀 건강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은, 그러니까 나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나이는 잊고 산다. 두통이 심하고 신경성 질환이 있어요. 우연찮게 명리학을 이제 한번 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고 친한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충고를 해주는데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일을 정말 즐겁게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막 힘든 일도 막 힘을 좀 쓰고 이래 뭐 퇴비를 날르더라도 그래도 막 그 날르고 나면 근육이 붙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행복해.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네, 12년째 마을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체험객도 안내하고 명리학 공부까지 하시는 박희축 어르신. 이분에게만큼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마을에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꽤 길어졌죠. 다음 주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낮 기온을 생각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다가 해가 지고 나면 부쩍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이럴 땐 겨우내 꽁꽁 언 땅을 뚫고 자란 봄나물로 영양 보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쪼록 주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